그대는 복세븐을 알고 있는가? 복세븐롤. 어서오세요, 복감독입니다.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께 복세븐롤을 소개하기 위해서 수천 편의 영상을 제작하며 초급자가 알아야 할 영상의 규칙, 이것을 모아서 7가지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 세븐롤을 몸에 장착하신다면 확실히 달라진 영상을 촬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확실히 달라진 자신의 영상을 만들어 보시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영상을 촬영하려면 무엇을 배워야 하냐고. 저는 단호컨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을 촬영하는 카메라, 스펙, 이런 것들을 익히느라고 허송세월 하지 말고 영상을 구성하는 원리를 배워라. 단언컨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영상 카메라의 스펙이라 촬영 기법 같은 것들을 기본적으로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지만, 솔직히 그것에 앞서서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 영상을 구성하는 원리입니다. 강조해도 넘치지 않는 부분이죠. 자, 복세븐롤은 여러가지 화면의 구성 원리를 하나하나 뜯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펼쳐질 영상들은 쇼트가 좀 반복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영상의 숏 사이즈와 앵글, 레벨, 그리고 30도 이상의 법칙, 180도 이상의 법칙. 180도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대화씬에서 필요한 부분인데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앵글 30도 이상 법칙과 숏 사이즈 2단계 이상 법칙을 활용한다면 여러분들은 컨티뉴이티가 가능한 숏과 숏이 자석처럼 찰떡같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되실 겁니다. 이번 영상은 파나소닉으로부터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바로 이거죠. 자, 본격적으로 복세븐롤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만은 알고 가시죠. 이제 말끝마다 붙여질 숏, 쇼트, 샷, 다양하게 발음되지만 스펠링은 분명하죠. SHOT. 숏이라는 것은 쏘는 행위를 말하죠. 바로 카메라 레코딩 버튼을 눌러서 후루룩 원하는 만큼 녹화를 하다가 녹화가 끝나는 그 순간, 물론 스톱 버튼을 눌러주는 그 순간 탄생되는 푸티지,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숏은 영상 단위, 영상 언어의 최소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는 씬을 장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씬은 바로 이 숏이 여러 개가 구성되어 만들어지는 하나의 짧은 스토리입니다. 자, 이 중요한 숏을 가슴에 품고 복세븐롤을 장착하러 달려가 보시죠. 자, 파트 1. 숏 사이즈 10가지, 5가지의 각도와 5가지의 높이, 숏의 연속성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숏 사이즈 10가지입니다. 간단하게 어떠한 숏 사이즈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익스트림 롱샷, 디테일한 설명은 후반에서 각각의 숏 사이즈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롱샷, 롱샷은 좀 길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롱샷의 기준은 눈과 코가 입이 달려있구나 하는 정도 거리에서 서서히 걸어오죠. 여기도 롱샷입니다. 그리고 또 롱샷, 그리고 또 롱샷. 자, 하단 프레임의 풋룸의 적정한 풋룸과 헤드룸이 확보되는 상태에서 전신이 보이는 상태, 풀샷입니다. 미디엄이 풀샷입니다. 무릎 살짝 위부터 시작해서 헤드룸,
카우보이 샷, 무릎 중간부터 헤드룸, 미디엄 샷, 허리부터 헤드룸, 미디엄 클로즈업, 가슴, 젖꼭지 바로 밑에부터 헤드룸, 클로즈업 샷, 어깨 라인부터 헤드룸, 빅 클로즈업, 턱선부터 머리가 자라나는 경계면까지 익스트림 클로즈업, 눈, 코, 입, 콧구멍, 귀, 등, 땀구멍, 눈구멍, 잠자리에 눈알, 등, 아주 작은 곤충부터 큰 동물에 이르기까지 지금의 숏 사이즈는 다양한 사물에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사람을 기준으로 숏 사이즈를 기본적으로 나누게 됩니다. 사진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를 후반에서 해상도에 따라서 크롭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풀샷을 찍어 놓고도 미디엄 샷으로 바로 당겼어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촬영을 할 때 그 사이즈를 제대로 프레이밍해서 촬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연결할 때 숏 사이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스토리텔링을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영상은 숏 사이즈가 첫 번째다. 기억해 주시고요. 디테일하게 한번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와이드 샷입니다. 와이드 샷의 종류는 익스트림 롱샷과 롱샷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와이드 샷은 바로 영상의 도입부에 설정샷으로 활용됩니다. 영상에서 설정샷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사건이 벌어지는 가장 넓은 정보를 보여주는 샷입니다. 그리고 영상의 톤을 보여주는 샷이죠. 익스트림 롱샷은 사람이 중요하지 않은 샷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너무 넓어서 건물조차도 굉장히 작게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다음은 롱샷입니다. 롱샷은 익스트림 롱샷과 함께 설정샷으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익스트림 롱샷과 가장 큰 차이점은 숏 사이즈에 있지만 사실 그보다 사람이 드디어 나오고 있죠. 영상에 출연하는 주된 개체와 함께 주변 환경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장면 사이즈, 이것이 바로 롱샷입니다. 즉 그만큼 영상에서 환경과 스토리를 끌고 가는 개체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용도로 꼭 필요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람을 그냥 그저 클로즈업이나 미디엄 샷 이런 것들로만 보여준다 그러면 그 사람의 공간감, 그 사람이 처해져 있는 공간감, 상황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겠죠. 다음은 풀샷입니다. 풀샷은 이제부터 비로소 인물에 집중을 시키면서 주변 배경도 어느 정도 확보해서 느낌을 볼 수 있는 영상이에요. 풀샷 속에서 느껴질 수 있는 건 뭐죠? 그 사람의 몸동작, 전신을 통해서 전달되는 몸동작과 그 주변에 펼쳐진 상황들입니다. 어디서 닌자가 튀어나올지도 모르고 갑자기 저쪽에서 남자친구가 걸어올 수 있는 여백이 충분히 있죠. 자, 그녀의 감성적인 느낌 자체는 주변 환경과 함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흩날리는 치맛자락, 신은 구두, 불어오는 바람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죠. 자, 멋진 무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풀샷이고요. 자, 다음은 미디엄 롱샷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디엄 롱샷인데요. 미디엄 롱샷은 무릎 위를 살짝 잘라서 적정한 헤드룸을 둔 샷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떤 걸 묘사할 수가 있을까요? 항상 배경이 중요한데요. 주변의 배경을 어느 정도 포함한다는 것은 주변에서 악당이 튀어나올 수도 있는 사이즈죠. 악당이 튀어나와서 공격을 할 수도 있는 충분한 여백이 있습니다. 이런 사이즈에서 그의 무릎 자세, 다리 자세도 충분히 보이고 있고 검을 뽑을 수 있는 자세도 보이고 있으며 그의 결의에 찬 표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카우보이 샷, 바로 그가 쥐고 있는 검과 그의 결의에 찬 얼굴, 표정을 더욱 디테일하게 살필 수가 있죠. 자, 볼까요? 총을 꺼내서 쏘는 장면, 바로 그 총을 잡으려고 하는 장면, 이런 것처럼 검을 잡은 장면과 그의 표정이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허리 밑에서 바로 벌어지는 그러한 검의 모습까지 같이 포착해서 더 디테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카우보이 샷입니다. 카우보이 샷은 당연히 미국의 서부 영화에서 만들어진 샷이라고 해서 카우보이 샷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미디엄 샷인데요. 미디엄은 우리 허리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잘라서 적정한 헤드룸을 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뭐죠? 진짜 상체를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더 이상 하체는 보이지 않죠.
상체를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조금 더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부분, 조금 더 타이트하고 조금 더 루즈하다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칼같이 숏 사이즈를 잘라서 구별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적정히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거기서 루즈하다, 타이트하다 아니면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 됩니다. 자, 미디엄 클로즈업으로 가보겠습니다. 미디엄 클로즈업. 미디엄 샷을 지나서 바로 가슴 밑, 남자는 갑바죠. 갑바 밑에서 적정한 헤드룸을 포함한 부분, 이러한 것을 미디엄 클로즈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적정한 헤드룸을 잡는다라고 할 때 그 수치도 유럽이나 또는 미국 이런 것에 따라서 헤드룸이 타이트하기도 하고 조금 루즈하기도 합니다. 미디엄 클로즈업은 허리를 기준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간 샷이죠. 바로 가슴 밑선, 가슴 밑선부터 적정한 얕은 헤드룸을 둔 상태. 이때 기준은 3분할 법칙이 적용될 텐데요. 그 상황에서 지금 앞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인물은 거의 중앙에 놓여집니다. 자, 역시 가슴 높이부터 시작해서, 가슴이라고 하면 가슴 바로 밑이죠. 근데 이렇게 날카롭게 자르지 않습니다. 루즈하다, 타이트하다라는 개념은 모든 샷에 적용됩니다. 가슴 밑에서 약간 더 넓게 찍히면 미디엄 클로즈업에서 좀 더 루즈하게, 아니면 조금 더 빠져서 가슴 높이보다 조금 더 들어간 상태라면 좀 더 타이트하게, 조금 더 들어가서, 이런 개념이 통용됩니다. 헤드룸은 적정한 상황에 따라서 좀 많이 포함될 수도 있고 타이트해질 수도 있습니다. 가슴 높이에서 머리 헤드룸, 적정한 헤드룸을 포함한 크기, 화면의 3분할 법칙을 통해서 시선 높이를 조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클로즈업입니다. 클로즈업은 말 그대로 인물 얼굴에 집중시키는 숏 사이즈예요. 인물 얼굴. 아유, 칼로 뱉는데 표정이 뭐 저렇게 멍한가? 클로즈업은 바로 배경을 좀 많이 배제하고 얼굴 표정에 집중시키는, 그의 결의에 찬 모습, 단칼에 상대를 베어버릴 때 그의 표정. 보통 이럴 때 얼굴에 피가 튀고 나죠. 자, 샤방샤방한 소녀도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클로즈업으로요. 그녀의 표정이 집중되죠. 주변 사물에 집중되기보다는 그녀의 표정이 집중됩니다. 보통 이러한 샷을 촬영할 때 우리가 50mm, 85mm, 120mm, 100mm 뭐 이런 사이즈들로 촬영하기 때문에 망원으로 갈수록 얕은 심도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주변 배경은 흐릿해집니다. 흐릿해지죠. 아웃포커싱이라고 하죠. 이렇게 되면서 뒤쪽에 복회들도 맺히고, 클로즈업, 어깨 라인부터 헤드를 살짝 먹고 들어가는 요 정도 느낌. 클로즈업. 좀 더 루즈하게 해서 헤드룸이 살짝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보통 영상을 제작할 때 뭐 자막을 넣거나 이런 것 때문에 룸들은 또 그럴 때도 결정되게 됩니다. 자, 여전히 클로즈업이고, 여기서는 미디엄 클로즈업으로 좀 빠졌죠. 미디엄 클로즈업에서 다시 한번 클로즈업으로 싹 들어가지고 있죠. 클로즈업. 이때 3분할 법칙 같은 걸 사용해서 적정히 조절하면 여러분들도 클로즈업 사이즈의 적정한 배치를 충분히 볼 수가 있고요. 네, 클로즈업 상태. 다음 비클로즈업입니다. 비클로즈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턱에서부터 머리가 자라는 이마 정도까지를 잘라서 화면에 얼굴이 가득 차게 촬영하는 겁니다. 보통 뭐 여성분이나 남성분이나 이렇게 비클로즈업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뭐라 그럴까, 얼굴에만 완벽하게 집중시키는 느낌. 비클로즈업 굉장히 매력적인 샷이죠. 이런 샷들은 정말 얼굴의 표정에서 드러나는 감정을 느낄 수 있게 촬영하는 샷입니다. 당연히 루즈함과 타이트함이 항상 포함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은 익스트림 클로즈업이고요. 익스트림 클로즈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굴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얼굴 부분에서 극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입을 보여준다든가, 입술을 보여준다든가, 이빨을 보여준다든가, 양쪽 눈을 보여주거나, 한쪽 눈을 보여주거나, 동공을 보여주거나, 피부를 보여주거나, 피부의 모공을 보여주거나, 물론 곤충과 뭐 꽃이라든가 다양한 형태에서도 전체적인 사이즈보다 익스트림 클로즈업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극도의 흥분감 또는 극도의 긴장감, 강렬한 감정의 전달,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관찰을 통해서 영상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슛입니다. 다음은 카메라 앵글 그리고 레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가지 각도와 5가지 높이입니다.
먼저 탑뷰, 직부감입니다. 신의 시선샷 또는 조감도 샷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이제 탑뷰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오버헤드 샷이라고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말로는 직부감. 봉준호 감독님도 사실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헌티를 그렸을 때 완전 직부감이라는 말도 사용을 합니다. 지금 조감도 같죠? 조감도 샷이기도 하고요. 자, 탑뷰. 우리가 늘상 볼 수 없는 샷입니다. 사실 이 샷이 어떠한 부분에서 꼭 필요하냐 안 하냐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샷을 한 포인트에 넣어줌으로써 시선의 그 느낌 자체가 또 확실히 자극을 받게 되죠. 새롭게 한번 느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어떠한 위치, 정보, 뭐 그 사람의 뭐 다양한 제스처들을 볼 수 있지만요. 네. 다음은 하이앵글입니다. 여러분들 하이앵글 많이 들어보셨죠? 하이앵글은 높은 위치에서 내려다보는 앵글인데요. 하이앵글은 바로 즉 시청자가 내려다보는 시선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좀 더 상대가 왜소해 보이거나 약해 보이거나 좀 강한 상대한테 저항하고 있는 느낌 같은 것들을 전달할 수 있겠죠. 물론 뷰티 영상에서는 더 아름다운 뷰티 앵글이 될 것입니다. 계속 가볼까요? 다음은 로앵글로 가보겠습니다. 로앵글은 우러를 앙자를 써서 앙각이라고 우리말로 얘기하는데요. 우러러 본다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피사체를 우리가 올려다보는 시선이죠. 그럼으로써 상대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강력해 보이겠죠. 거대해 보이고 권력을 가진 자로 보일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신을 올려다보는 느낌 이렇게 보겠죠. 곧 신이 나타날 겁니다. 자, 보세요. 어때요? 콧구멍이 넓은 신이 한 명 나타났습니다. 검객이 강하고 거대해 보이죠?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아마 출연 배우가 그렇게 느끼는 카리스마가 없어서 그럴 겁니다. POV로 갔다가 총을 맞아 죽는 사람의 시선샷에서 바라봤는데요. 안각이라는 것은 내가 POV라면 내가 억눌려 있는 시선, 이런 느낌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자, 카메라 레벨에서 알아볼게요. 카메라 레벨은 아이 레벨, 숄더 레벨, 힙 레벨, 니 레벨, 그라운드 레벨 이렇게 있습니다. 자, 아이 레벨입니다. 눈높이에서 우리가 보통 눈을 맞추고 이야기한다라는 건 수평적이고 일상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하지 않은, 어찌 보면 지루할 수도 있는, 하지만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는 아이 레벨을 접하게 되죠. 편안함, 러블리함, 너와 나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서로를 우호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대립의 관계, 한마디로 힘의 기준이 기울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해 액션으로 간다 그러면 당연히 대등한 파워를 가진 관계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지금은 소녀가 서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는데 카메라 눈높이로 맞추면서 남자친구에게 샤방샤방한 자신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숏 사이즈는 당연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짐벌을 사용해서 보여드립니다. 숏 사이즈는 다양하고 카메라 무브먼트도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레벨이 아이 레벨. 아이 레벨이라는 건 눈높이의 수평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다음은 숄더 레벨입니다. 숄더 높이에 맞추고 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될까요? 카메라가 숄더 레벨의 높이에, 숄더 높이, 어깨 높이에 시선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녀는 카메라를 살짝 내려다보는 느낌의 샷이 됩니다. 이것은 그녀의 우아함, 그레이스함, 나보다 좀 더 높은 단계에 있는 존재라는 느낌, 그런 것들을 아주 간접적으로 티나지 않게 묘사할 수 있는 아이 레벨에서 살짝만 어깨 높이로 낮춰보신다면 확실히 뷰티 영상에서 그녀의 우아함을 묘사하는데 좋으실 거고요. 또 거만한 인간을 더욱 거만하게 만드는데 특히 클로즈업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힘 레벨입니다. 힘 레벨은 역시 힘 레벨, 힘 높이에서, 힙 높이에서, 힙 엉덩이 높이에서 바라본 시선입니다. 니 레벨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 이러한 레벨을 통해서
뭔가 힙 부분을 강조해서 촬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신체를 풀샷으로도 촬영할 수가 있죠. 당연히 숏 사이즈는 얼마든지 다양한 형태로 구사가 가능한데요. 여기서 힙 레벨이라는 건 힙 높이에서 레벨을 맞췄다. 다음 또 니 레벨이 있죠. 니 레벨은 똑같이 무릎 높이에서 카메라 높이를 맞췄다. 그럼으로써 바로 내 무릎 뒤에서 레벨을 맞추고 비어있는 공간 앞쪽에 내 앞쪽에 서 있는 사람을 찍는다면 이것은 바로 내가 그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더 강한 위치에 놓여 있는 느낌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요 사이즈 요 구성을 촬영하지 못했습니다. 소스가 있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그라운드 레벨입니다. 그라운드 레벨은 땅의 레벨입니다. 자, 뭐 그렇다고 땅굴을 파고 들어가는 뭐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지상 위에서 땅 높이에서 바라본 높이입니다. 이것은 풀샷도 당연히 될 수 있고 롱샷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도 가능하죠. 지금은 무릎 정도까지 잘라서 보여주는 걸음걸이. 그라운드 레벨입니다. 지금 짐볼로 갔다 거의 바닥에 바닥을 포함한 샷으로 갔다가 바닥을 충분히 포함한 샷이죠. 자, 이렇게 그라운드 레벨이라는 거. 다음은 공간 구성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간 구성은 3분할 법칙과 지시벡터의 법칙, 지시벡터 반대 법칙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녀가 걸어오고 있죠. 바라보고 있습니다. 걸어오고 바라보는 곳의 룸을 결정한다. 이것이 리드룸, 걸어온다, 리드룸, 바라보는 곳, 루킹룸. 코가 향하고 있는 방향이라고 해서 노즈룸. 왜냐하면 우린 눈은 다른 데를 보고 코는 다른 데를 향할 수도 있고 걸어가면서 그 다른 곳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상황에 따라서 내가 아이룸을 선택할 건지 리드룸을 선택할 건지 노즈룸을 선택할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대표적인 것을 갖다가 룸의 대표 이름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설트 샷입니다. 인설트 샷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묘사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영상의 구성을 다양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내가 강조해야 될 부분들, 내가 카메라를 들고 있는 그 소녀 중에서도 카메라를 강조시킬 때 카메라를 클로즈업 해주죠. 그러한 클로즈업 된 상태, 그래서 클로즈업이 많이 쓰이는데 그러한 것을 인설트라고 합니다. 그녀가 직접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카메라를 바라보는 이런 느낌, 직접적인 관계성이 있는 것을 인설트라고 하고요. 이런 것처럼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그녀 주변에서 그녀와 함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들, 이러한 것을 컷 어웨이라고 합니다. 컷 어웨이와 인서트를 굳이 분리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이렇게 본래 분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아마 통칭해서 인설트라는 식으로 많이 사용될 겁니다. 이러한 인설트 샷은 장면을 전환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촬영을 좀 잘하고 편집을 잘하게 만들고 싶다면 인설트 샷을 꼭 챙겨 놓기 바랍니다. 인설트라는 건 뭐라고요? 되돌려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도 인설트 샷이 보이고 있죠. 자, 컷 어웨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녀가 태양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컷 어웨이 샷이 되는 거죠. 직접적인 관계성은 없으나 그녀에게 내리쬐고 있는 햇살을 보여줌으로써 지금의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죠? 그녀의 뒷모습에 떨어지고 있는 골든 아워의 햇빛. 골든 아워라는 건 해가 져서 거의 수직에서 대각선 정도로 올라오는 요 시점을 갖다 골든 아워라고 합니다. 해가 뜨는 시점, 해가 지는 시점에 그 포인트가 만들어지죠. 지금은 해가 지는 시점입니다. 네, 이런 골든 아워를 택해서 선택한다면 바로 이렇게 아름다운 금빛 아웃라인을 만들 수가 있죠. 네네네. 그녀의 전신에서 시작해서 골든 아워가 들어오고 있어. 골든 빛이 그녀의 주변의 몸 테두리를 다 감싸고 있네요.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움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골든 아워를 선택해서 촬영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잠시 3000% 빠졌다가 들어왔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요거 하나 짚고, 자, 뒤로 넘어가서 무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건 뭐죠? 롱샷입니다. 이 롱샷에서 다시 풀샷으로 이어졌죠. 롱샷과 풀샷 단계적으로 보면 2단계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사이즈 2단계 이상 차이가 나고 있고요. 자, 무사가 풀샷에서 달려오고 있죠. 또 다른 풀샷으로 이어지는데 튀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바로 각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각도가 바뀌었어요. 30도 이상 각도가 바뀌어준다 그러면 앵글이 바뀌어준다고 하면 샷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것이죠. 숏 사이즈와 관계없이 각도만 30도 이상 바뀌어줘도 숏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여기서는 숏 사이즈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쏙 들어왔죠. 자, 인설트 샷과 함께 미디엄 클로즈업 샷, 그 다음에 탑뷰, 다시 풀샷. 이렇게 숏 사이즈와 각도가 다양하게 바뀌어지면서 숏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숏 사이즈가 1단계 정도만 차이가 나면 숏은 튀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튀어 보이는 것을 안 튀게 하려면 뭐예요? 같은 사이즈라도 30도 이상 각을 꺾어주게 되면 당연히 숏은 튀지 않습니다. 지금도 인설트 샷이 보이고 있죠. 총을 가지고 있는데 총만 클로즈업 했을 때 그게 바로 인설트 샷입니다. 그 지금 나온 군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죠. 자, 복합적 프레임 사이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이즈가 다양하게 변화되는 것을 한번 롱테이크나 아니면 짐벌 촬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짐벌을 촬영하고 있죠. 이 정도 높이면 아이 레벨입니다. 아이 레벨에서 숄더 레벨로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약간의 높낮이를 조정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물론 하이 앵글로도요. 자, 이렇게 촬영된 숏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인설트 샷이 나왔죠. 나무를 만지고 있는 손, 거기서 이것을 만지면서 느껴지고 있는 그녀의 표정, 그쪽으로 이어질 겁니다. 이렇게 연결되면서 그녀는 나뭇잎을 만지면서 굉장히 신선한 느낌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죠. 네, 사실은 뭐 실패한 샷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뭐 특별히 제가 설명한 것이 틀리지 않죠, 맞죠? 자, 롱샷에서 그녀한테 한번 다가가 보도록 할게요. 롱샷 서서히 다가가면서 풀샷으로 채워지고요. 숏 사이즈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자, 미디엄 롱샷에서 카우보이 샷을 지나 미디엄 사이즈, 그 다음에 클로즈업 사이즈로 들어왔죠. 이렇게 숏 사이즈를 알고 짐벌 촬영을 한다 그러면 카메라 무브먼트를 시작하고 멈추는 부분들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라운드 레벨에서 시작해 볼게요. 그라운드 레벨에서 롱샷이죠. 롱샷에서 서서히 다가가면서 그녀의 리드룸, 그녀가 걸어가고 있는 방향에 룸을 주었죠. 물론 3분할 법칙에 의해서 서서히 다가갈수록 그녀는 센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센터로 들어오는 이유는 뭐죠? 그녀가 정면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면을 향할 때 그녀의 룸은 센터. 그리고 다시 롱샷. 롱샷에서 그녀에게 서서히 다가가고 있습니다. 뭘 향해서? 풀샷을 향해서. 풀샷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서 미디엄 롱샷으로 들어갈 듯 하지만 발을 살짝 잘라 먹은 상태에서 들어갔죠. 이런 것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거 잘못된 샷이 아니에요. 자,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깨라고 있다고 누군가 말했죠. 하지만 이 규칙을 알고 거기서 유연하게 대처해서 촬영하시면 됩니다. 자, 롱샷. 규칙을 지킬 때 가장 안정감 있는 샷을 찍는 게 사실이고요. 묘사에 따라서는 이 규칙이 어긋나는 샷들도 충분히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풀샷. 전신이 가득 차는 샷인데 도심의 저런 빌딩들도 같이 보여주는 풍경을 담기 위해서 헤드룸을 좀 더 많이 주었죠. 자, 줌을 바로 당겨서 120mm로 당겼습니다. 렌즈는 파나소닉 루믹스 G, 그러니까 G1260 렌즈에서, 그러니까 크롭 받으니까 60mm니까 120mm죠. 120mm 단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자, 롱샷.
그녀의 몸동작과 주변 배경을 함께 확인하면서 그녀의 유쾌한 몸동작을, 롱샷이라는 건 바로 이런 주변 배경의 중요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프리샷으로 들어올 때 그녀의 전신에서 풍겨지는 디테일들을 볼 수가 있죠. 그녀의 착장이라던가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미디엄 클로즈업으로 들어가서 또 한번 비클로즈업까지 시도하려다가 살짝 클로즈업에서 멈췄네요. 자, 클로즈업 샷을 통해서 그녀의 카메라와 그녀의 얼굴이 같이 보이는 바로 이런 것들이죠. 주변 배경보다는 역시 그녀의 표정에 집중되고 그녀의 얼굴까지 올라온 손동작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샷입니다. 자, 바로 비클로즈업까지 들어가 줬습니다. 좋습니다. 복합적으로 여러가지 숏 사이즈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은 카메라 무브먼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했으나 이 부분은 이제 파트 4로 넘기고, 여러분들은 이제 숏 사이즈와 앵글, 레벨, 그리고 숏 사이즈 2단계 이상 법칙과 앵글 30도 이상 법칙을 통해서 숏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방법, 그리고 인서트와 컷 어웨이를 통해서 강조할 포인트들을 잡아내고 숏을 자연스럽게 또 연결하는 방법,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배워보셨습니다. 요 숏들을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영상을 보면서 숏을 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좀 열렸으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다음 촬영 때는 숏 사이즈를 좀 잘 결정하고 룸을 결정하고, 또 다음 컷이 어떻게 이어붙을 수 있을지, 내가 그렇게 어떻게 이어붙일 수 있게끔 촬영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앵글 30도 이상 법칙, 숏 사이즈 2단계 이상 법칙, 그리고 인서트, 컷 어웨이 같은 소스들을 잘 촬영해서 좋은 영상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 파트 4, 파트 5, 파트 6, 파트 7에서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세븐 룰을 알고 나면 그렇게 영상이, 촬영이 어렵지만은 않을 겁니다. 전체적인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또 기획과 시나리오와 콘텐츠 안에서 또 만들어지는 것이니 우선 촬영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다음에 또 뵙고요. 이번 프로젝트를 지원해준 파나소닉 루믹스 감사합니다.